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태껏 배워왔던 것들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나만의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함께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알려드린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그것에 대해서 좀 숙달을 하시는 것과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배워가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뭔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 강의는 조금 좀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힘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비몽사몽인 상태라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 추가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를 클릭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제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페이지의 주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페이지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템이라는 그냥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죠. 테스트라고 적고 일단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미리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페이지 속성에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를 만든 사람들이 몇몇 개 이제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었고,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다른 템플릿도 한번 해보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풀 리스트 템플릿인데, 이것도 기본 템플릿이랑 똑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페이지 빌더 블랭크를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하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던 내비게이션 헤더가 없어지고 푸터가 없어진 아예 그냥 빈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페이지 빌더 풀 리스트를 보면 미리 보기 이제 클릭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헤더랑 푸터는 있고 안쪽에 컨텐츠 부분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요거를 바디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 바디 부분만 있고 위에 헤더랑 아니죠. 바디 부분만 비어 있고 위에 헤더랑 푸터는 그대로 있는 어떤 템플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똑같은 헬스자 테마를 사용하고 있다면 요것 아니면은 기본 템플릿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클릭했을 때 이 헤더 부분 있잖아요. 이 링크를 다시 클릭하고 뭐 홈으로 다시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푸터 부분에 뭔가를 클릭할 수 있는 요거는 모든 페이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새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더 힘든 작업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 템플릿 아니면 페이지 빌더 풀 위스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저랑 다른 테마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게 테마마다 전부 다 다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페이지 빌더 풀 위스 같은 템플릿을 본인 테마에서 찾으셔가지고 그런 테마의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만약 본인이 만들고 싶다면 PHP를 아셔야지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이후에 좀 PHP도 공부하시고 워드프레스도 조금 공부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프리스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없죠. 그래서 이 제목은 없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여기 저장을 할게요. 어, 일단 공개하기를 한번 할까요? 네, 공개하기를 한번 눌러서 네,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페이지에서 보면 어디 갔죠? 아이템이라는 게 여기죠.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선은 우리 홈에서 요 위쪽에 보면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죠. 이 메뉴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메모에서 메뉴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메뉴에서 보시면 지금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템이라고 안 하고 다른 걸 넣어놨으면 그게 이제 나와 있을 건데, 이걸 체크하시고 메뉴에 추가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홈 옆에다가 한번 넣고 메뉴 저장 해가지고 어디 갔죠?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라고 지금 들어간 거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워드프레스 프리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페이지인데 블로그예요.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요 테마 있죠. 요 테마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습의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랑 조금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가정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 우선 가장 최하책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어떤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그냥 이미지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지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으면 검색 엔진에서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알 수도 없고 매우 좋지 않은 코딩 방법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그렇게 만들었었겠죠. 이전에는 한번 요거를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해볼까요? 제가 요거를 미리 스샷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는데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론 요거를 어떤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잠깐만 쓸 거라고 하면은 이미지로 좀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그런 거는 지양하고 직접 코딩을 해서 좀 검색 엔진에도 조금 이제 잘 보이고 좀 멋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해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만약 이미지로 가져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rc 이렇게 넣으시고 물론 요거는 텍스트로 해놓으셔야 돼요. 하고 닫고 이렇게 하고 복사를 하고 넣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미리 복사해 놓고 여기 첫 번째 이미지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다시 이 놈을 복사해서 페이지 편집이라는 데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 미리 보기를 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고 변경 내용 미리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거 아니죠? 요거랑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완전 똑같죠? 근데 지금 우리 거를 이렇게 보면 이쪽에 좀 공간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간은 우리가 스타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타일로 넣어서 할 수 있지만 이 이미지에는 this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0%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업데이트 먼저 하시고 변경 내용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공간이 있던 게 없어지고 지금 꽉 찬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좀 해야 할 방향은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런 거는 지울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스 이런 거 같은 속성을 알고 싶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W3 스쿨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직접 찾아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페이지 편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요거를 다 지우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요것과 요런 모습과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저는 그 페이지 전체를 감싸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예요. div 우리 그리드 만들 때 이렇게 div 쓴다고 했죠. 전체 컨테이너를 만들고 클래스를 넣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랑 조금 구분할 수 있도록 네이밍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테마에 이미 그 CSS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SS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네임을 조금 나만의 어떤 명칭을 넣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WP팀을 좀 줄여서 WT라고 한번 해놓고 뭔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싸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좀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걸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 이제 이렇게 div 뭐 하고 뭐 클래스 넣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네이밍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좀 남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뭐 법칙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은 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감싸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안에 저기 요 사이트 예시 사이트에서 보이는 요 이미지 부분을 제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 네임을 wt 뭐 헤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클래스를 이렇게 다 넣어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CSS를 넣어서 수정을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하고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하나가 있고 버튼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h1 태그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넣고요. 그 아래 버튼을 넣겠습니다. 버튼 태그는 제가 아마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냥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하고 클래스는 일단 넣죠.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h1 태그에는 뭐 새로운 야채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넣고요. 버튼에는 지금 구매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변경된 내용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요만큼만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용자 정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CSS 들어가서 먼저 요놈부터 한번 좀 요거랑 우리 예시 사이트랑 좀 비슷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미지가 들어갈 WT 헤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H1 태그가 있고, 그 아래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잠시만요. 뭔가 코드가 잘못됐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H1 태그를 하나만 넣었는데 H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뭔가 코드를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제가 H1 태그를 안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태그를 열었으면 닫아줘야 된다. 이거를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아까는 더 뭐랄까요, 더 뚱뚱했었는데 지금 좀 날씬해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WT 헤더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려고 했으니까 WT 헤더 얘를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뭐 바꿨었죠. 여기하고 뭐 블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에 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라는 게. 그래서 이미지도 맞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URL 이렇게 넣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땡땡 넣어주시고 이 땡땡 안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를 몇 개 사용하려고 올려 넣었거든요. 이쪽에서 아무거나 이 놈을 하나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넣는다고 하시면 여기 미디어 라이브러리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하세요 누르셔서 원하는 이미지 하나 업로드 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복사를 해서 어디 갔죠?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크기가 높이가 이거보다는 좀 더 커야 될 것 같죠? 여기다 높이를 할 때는 우리 하이트라고 했죠? 하이트 뭐라고 한 500픽셀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공간이 생기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넣은 적이 없는데 생기는 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 이런 CSS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 생기고 있다라는 건 기존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CSS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럼 이 미리 적용되어 있는 어떤 CSS를 없애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h1 태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마깅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마깅이 아니죠. 그래서 말기는 0픽셀 하면 아마 없어지죠. 이게 제가 마긴이랑 패딩 값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마긴 값은 이제 나를 기준으로 좀 바깥의 공간을 만드는 거고 패딩 값은 나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픽셀 이렇게 넣어놓고 마긴 값을 만약에 제가 여기서 50픽셀을 주면 위쪽으로 지금 공간이 생겼죠. 근데 제가 지금 패딩 값을 줘볼게요. 그럼 안쪽으로 공간이 생기죠. 여기 마긴하고 패딩이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어느 쪽에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걸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위쪽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100픽셀 한번 줘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색깔도 흰색이 더 예쁠 것 같네요. 네, FFF가 흰색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라 버튼이랑 이 텍스트는 가운데 있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다시 align 센터 하면 가운데로 오고 뭐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레프트는 기본이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는 가운데 할 거니까 센터 이렇게 넣어줄게요. 센터를 넣고 이미지가 뭔가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미지를 좀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아이고 어디 여기서는 위쪽만 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백그라운드라는 그 속성을 좀 제어해가지고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서버레스 스쿨 같은 데서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모른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HTML에 CSS를 이제 제어해서 뭔가 그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문법에 대한 거는 좀 이제 알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조금 단어를 모르는 거랑 좀 비슷한 거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배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콘테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콘테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 크기에 막 이제 이미지 크기에 맞게 뭐 최대한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거는 일단 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뭐 30픽셀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큰 이미지를 이제 뭔가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때는 커버라는 걸 많이 씁니다. 커버 이미지 하죠. 커버로 사용하고 이게 지금 위치가 지금 좀 위쪽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미지 전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에만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위치를 우리가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지션이라는 걸 쓰는데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것도 다양한 게 있는데 뭐 레프트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라이트 이렇게 해도 되고 센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50% 이렇게 해도 되고 뭐 30% 20%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요거는 레프트 버텀 이렇게 해볼까요? 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드네요. 센터로 하겠습니다. 센터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포지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고 뭐 백그라운드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뭐 같은 내용이니까 백그라운드 URL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사이즈는 커버로 하고 포지션은 센터로 해서 한다 하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아래로 내는 게 더 이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150 픽셀 정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의 우리가 헤더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요거는 저장을 해놓고 다른 걸 한번 또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전체 컨테이너 WT 컨테이너라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WT 헤더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안에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다른 걸 한번 또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이콘 같은 걸 집어넣을 거니까 WT 리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는 이제부터 리스트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제가 어떤 클래스 네임으로 명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뭐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만든다 해서 테이블 클래스 WT 아이템 이렇게 해서 아이템 1 뭐 하나씩 만든다 라고 클래스 네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아이템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콘을 넣을 거니까 폰트 어썸에서 아이콘을 한번 이거 그냥 쓸까요? 이 뭐 지금 뭐 아이템 이거 찾기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콘 넣고 이 아이콘을 설명하는 p 태그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아니죠. 아이콘이 아니고 잠시만요. 요 아이템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우리도 요거를 세 개를 그대로 만들게요. 복사를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하고 이 아이콘은 여러분들도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아이콘을 아무거나 3개씩 바꿨는데 여기 안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에이지 사이트에 이렇게 헤딩 텍스트가 있죠. 우리도 그거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p 태그 위에다가 뭐 h3 정도 될까요? h3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p 태그 위쪽에다가 여기다 하나씩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기다 이제 적어 볼게요. 여기 아까 카트명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아무거나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대충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뭐 텍스트랑 뭐 내용들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적으신 다음에 업데이트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 변경 명령 미리 보기 눌러서 다시 아까 수정하던 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조금 못생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CS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겠죠. 우선 우리가 요 놈은 요 리스트 요 놈을 우리가 만들었었으니까 요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WT 리스트. 네. 우선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자, 요 컨테이너를 지금 양쪽에 한 1220 픽셀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쪽에 여기 보이시죠? 1220이라고 사용하시는 거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스 넓이를 1200 픽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 1200 픽셀만 지금 사용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요걸 한번 그대로 넣어볼까요? 이걸 넣으면 텍스트들은 가운데로 왔지만 실제로 우리 WP 리스트라는 이 컨테이너는 요거는 가운데로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로 올 때는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마긴 값 있죠. 마긴 값을 오토로 해주면 여기 가운데로 옵니다. 요거는 그냥 법칙처럼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진 값을 오토로 하면 여기 가운데로 온다. 그렇지만 이 마진 값 오토로 했을 때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이 위스 값이 여기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한 줄에.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아까 WT 아이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었죠. 이거는 이 각각의 아이템이죠. 각각의 아이템. 요거 각각의 아이템을 이렇게 WT 아이템이라고 제가 줬어. WT 아이템, WT 아이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렬로 이걸 표시해야 되니까 이제 크기를 한번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스를 얘는 33%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33%만 사용하는데 뭐냐면 우리 리스트 WT 리스트라는 요게 1200 픽셀이잖아요. 거기에 33% 정도만 나는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33%만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일렬로 되지 않고 한 줄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꾸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생각이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라인이라고 제가 한 줄에 표시할 때는 제가 왜 스펠링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div들을 정렬을 한다. 그러니까 한 줄을 표시한다. 그럴 때는 플로트라는 걸 사용해서 left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외워주시면 되고, 요 플로트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적용하는 단계니까 요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그리드 형태를 한 줄로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플로트 레프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은 아시고, 요거에 대한 플로트에 대한 자세한 거는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좀 이렇게 원도 좀 만들어 보고, 좀 요 크기는 좀 더 뭐 좀 크게 한다거나 색깔도 좀 바꿔보고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아이콘들, 요 아이콘은 얘의 i가 바로 아이콘이죠. 우리가 i 태그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아이콘이 아니라 클래스 네임을 뭐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넣어놨으면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 우리가 따로 아이콘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클래스 네임을 적어놓지는 않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이콘 클래스 네임이고 우리가 따로 클래스를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태그 네임을 그냥 적어서 WT 아이템 아래에 i에 뭔가를 변경해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뭐 한 40픽셀 할까요? 4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컬러를, 폰트는 컬러를 이용해, 아이콘은 컬러를 이용해서 변경한다 했죠. 컬러는 스카이 블루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뭔가가 있죠.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라인을 그리는 걸 뭐라고 했었죠? 보더라고 했죠. 보더 1픽셀 솔리드, 컬러는 똑같이 스카이 블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아이콘이랑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공간을 만드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패딩이라고 그랬죠. 패딩 값을 20픽셀 이렇게 주고, 요 모양 자체가 조금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여기다 딱 요 위에다 하는 게 좋겠네요. 요거를 좀 네모난 모양을 좀 동그랗게 바꾸는 것을 제가 보더 라디우스라고 그랬죠. 보더 라디우스, 요거는 뭐 1픽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50%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하면은 어떤가요? 얘랑 조금 비슷하죠? 얘랑 더 비슷하게 하려면 패딩 값을 더 많이 주면 되겠네요. 어이구. 패딩 값을 이걸보다 한 30픽셀로 줘볼까요?
30픽셀 하면 좀 더 아까보다 더 비싸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요게 요거 우리 설명하는 부분 p 태그 부분이죠. 요거를 아이고 좀 색깔을 더 바꿔볼게요. p 이거를 이 색깔을 바꾸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컬러에서 예를 들면 뭐 그레이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지금 색깔이 좀 안 먹네요. 레드 뭐 이렇게 바꾸면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코드를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뭔가 바뀌지 않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고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네, 요게 보니까 여기에 다른 게 제가 걸어놓은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돼서 지금 그런 거네요.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예를 들어 그레이 이렇게 하고 만들 때는 우리 임포텐트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임포텐트 이렇게 하면은 바뀌는데 이렇게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요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거 흐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흐리게 만들 때는 오파시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오파시티 제가 여러 개 지금 이 CSS 프로퍼티 속성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여러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파시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죠. 0부터 1까지가 돼요. 0 하면은 아예 안 보이죠? 0.3 이렇게 되고 0.3 이렇게 하면 0.3이거든요. 이게 3보단 한 5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좀 흐려져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0.6이나 0.6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얘랑 좀 비슷한 모양의 어떤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요 비슷한 뭐 좀 텍스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건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우리 페이지 만들던 거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다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헛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얘가 이제 요놈이 닫히는 게 얘잖아요. 그럼 얘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느낌표 한번 찍고 대시 대시 두 번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드로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 그 우리 클래스 이름 얘의 클래스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요거는 이제 그냥 주석 처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뭐가 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다음번에 추가할 때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 아니죠. 요건 아니죠. 리스트를 끝난 다음에 요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딴 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헤더 리스트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 거는 요 놈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탭이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WT 뭐라고 했을까요? 라인 텍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냥 WT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니까 이렇게 하고 네 여기다가도 다시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요거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와서 다시 이 안에다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h1 태그를 넣을까요? 이번에 h2를 한번 넣어볼까요? h2 태그를 넣겠습니다. 나서 여기다는 텍스트를 적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거는 B 태그를 한번 넣어볼게요.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B 태그를 넣어서 강조를 하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넣어놓은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매우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래쪽에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거를 플로트 레프트라는 기능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제 요 플로트 레프트라는 기능이 사실 이게 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붕 뜨게 해가지고 이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붕 떠버렸기 때문에 붕 떠버렸으면 그 붕 뜬 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얘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요걸 하지 않더라도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상황을 좀 맞이할 때를 대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거 좀 참고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게 라인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죠. 이 클래스에 클리어라는 걸 넣습니다. 클리어를 보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했던 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레프트로 했으니까 레프트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물론 라이트도 있겠죠. 라이트를 우리가 만약 플로트 라이트가 있는데 그 라이트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보스 하면은 둘 다라서 둘 다 만약에 이렇게 풀스 된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시 정상적으로 해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로트를 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되면은 클리어 보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텍스트 얼라인을 얼라인을 센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뭔가 조금 막인 값이 있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막인을 30픽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적나요? 60픽셀 여기서 막인 값을 넣으면 안 되겠네요. 막인 값 말고 일단 그럼 백그라운드를 넣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색깔은 이거랑 똑같은 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패딩 값을 넣겠습니다. 패딩 한 40픽셀 넣어볼까요? 너무 크죠? 한 20픽셀 넣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한번 넣고 색깔은 컬러는 역시나 흰색을 넣고 깨끗하게라는 색깔만 조금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게 B죠. 제가 볼드를 해놨으니까 여기다는 컬러를 옐로우 이렇게 넣겠습니다. 세미콜론은 꼭 찍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뭔가 이 친구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링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요거랑 똑같이 링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A, H, REF, REF 땡땡 하고 링크를 걸어야 되겠죠. 우리 뭐 링크 주소가 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적으면 되겠지만 일단 타이핑하면 .kr 이렇게 적어놓고 열었으면 무조건 닫아야 되니까 B 부분을 A로 바꾸겠습니다. A로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장을 안 했죠. 업데이트하고 변경 내용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제가 저장이 안 돼서 그런데 B가 아니라 A로 바꾸면 저장하면 이렇게 바뀐 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라는 글씨가 조금 얇아졌죠. 이거를 다시 이제 굵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를 넣으면 되죠. 폰트 웨이트를 700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불가해지는 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100 단위로 바뀝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이게 요거를 이것도 뭐 100 단위로 바뀐다고 해서 뭐 100단 각 100 단위마다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700일 때는 뭘 쓰고 800일 때는 뭘 쓰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라서 되는 걸로 해서 한 700 정도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 지금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뭐 다른 건 또 뭐 있을까?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제가 혹시 이미지를 올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몇 개를 해놨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또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 발행 해놓고 이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우선 이제 여기를 좀 보면 아니죠. 이걸 좀 보면 3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똑같이 그쵸? 3개씩 나오고 있죠. 이 3개씩 나오고 있는 건 이렇게 3개씩 나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형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쓰는 거야. div 클래스 우리 이렇게 3개씩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wt 리스트였죠. 리스트를 만들고 닫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아이템을 넣어야죠. 죄송합니다. 정신이 지금 제가 없어서 아이템 이렇게 넣고 열었으면 항상 닫아라. 그죠? 탭을 닫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이미지 src 하고 링크 주소를 넣는데 이미지를 넣을 때는 항상 뭘 넣으면 좋다? alt 태그를 넣으면 좋죠. alt 태그. 그래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닫고 여기 3개가 들어가니까 역시나 3개를 복사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3개 넣고 여기다가 제가 복사했던 이미지를 하나씩 넣겠습니다. 넣고 뭐 여기 이미지가 신선한 호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트를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3개 다 채워넣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 채워놨는데 요거 된 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내용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요거랑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요거 사이사이가 조금 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게 WT 리스트죠. WT 리스트 그 안에 이미지잖아요. 그럼 이미지에 패딩 값을 주면 되겠죠. 패딩 값을 5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좀 띄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를 지금 3개 제가 3개밖에 안 올려놨으니까 다시 이미지 올려서 뭐 6개를 굳이 만들지 말고 뭐 6개를 굳이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뭐 여기서 요거를 요만큼 3개를 그 외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 똑같은 이미지지만 6개가 되겠죠.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지금 요거 때문에 깨졌는데 3개가 아무튼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6개 있으신 분들은 6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일단 요만큼만 할게요. 하고 업데이트 하고 여기서 변경력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 안에다가 요거 패딩 값을 5를 줘서 업데이트를 하고 안 바뀌네요. 네, 바뀌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걸로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텍스트를 만약에 추가를 하면은 여기다가 p 태그를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넣고 적양파라고 넣고 여기도 그대로 넣고 호박 이라고 넣고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각져 있는데, 이 각져 있는 거를 우리가 또 할 때는 라디우스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보더 라디우스는 5픽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 친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10픽셀. 이게 바뀌었죠. 지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왔다 갔다 이게 실시간으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세례 고침 한번 해보시던가 저장하고 뭐 진행하시던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아무래도 좀 서버 상태에 따라서 조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변경할 수 있겠죠. 네, 그쵸. 이거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뭔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또 뭔가 헷갈리겠죠. 그러면 여기다 또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도 좀 헷갈리신다 하면은 이쪽에다가 뭐 더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거는 뭐 이미지 부분이다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리스트는 아이콘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면 업데이트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 아이템을 눌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기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괜찮은 사이트가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모습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고 더 좀 추가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호버를 배웠잖아요. 호버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거겠죠. 우선 가장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이 요거 아이콘들, 이 아이콘을 요거를 호버했을 때, 요거를 호버했을 때, 요 버튼 색깔이 뭐죠? 이 버튼 색깔이 요거잖아요. 요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컬러 이렇게 바꾸는데 지금 요게 지금 동작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요거만 바꾸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 보도 색깔도 바꾸는 거죠. 보도 색깔은 똑같이 얘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둘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밋밋하면은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애니메이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애니메이티드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클래스 네임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CSS로 집어넣을 때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적고 땡땡 하고 몇 초 동안 할 건지를 적고 4초 이렇게 해놓고 하고 싶은 그 액션을 넣는데 뭐 바운스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니 제가 뭐 틀렸나 보네. 페이드 인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색깔을 바꾸는 거니까 페이드 인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바꾸. 너무 느린데요. 3초 정도만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CS 그 이제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네,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러면 뭐 이제 만약에 뭐 요 다른 그 이제 이렇게 CSS로 직접 집어넣는 거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CSS를 좀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트 CSS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죠. 뭘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GitHub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서 슬라이드 부분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슬라이드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인 다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어디 갔죠? 페이지 수정하는 부분에서 내가 만든 페이지가 어디 갔죠? 여기요. 내가 만든 페이지를 들어가서 뭐 여기다가 한번 전체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애니메이티드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을 넣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야채마트
해서 도구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좀 급하게 한 거고 좀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실제로도 이거보다 더 나은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뭔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현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현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웠던 거고 물론 뭐 좀 생소한 그 CSS 속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다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거 그것만 알고 계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보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이제 네,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지만 제가 이제 별도로 그냥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배운 다음에 뭔가 더 좀 다양한 기능을 넣고 싶을 때는 뭐를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강의를 더 할 생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정규 과정은 이걸로 끝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배우시냐고 고생한 만큼 배웠던 걸로 해서 아주 멋있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